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과사자질을 6개월로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5일 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반기 요거 따졌을 때 우리가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요 날짜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만약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1기 예정이다, 1사분기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 정리는 3월 말일자, 4월부터 6월은 6월 말일, 7월부터 9월은 9월 말일,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은 12월 말일까지 부가세를 정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부가세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부가세 정리할 때 자, 부가세 정리. 자, 부가세 정리할 때는요,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정리할 때, 자, 부가세를 정리하실 때는요, 정리할 때는 항상 언제 3월 말일, 그 다음에 6월 30, 그 다음에 몇 월? 9월 30,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렇게 부가정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4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할 때 분계가 정리시 분계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 이것이 매출세액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이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정리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가 요거는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매입세액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매출세액은 대변에 발생하잖아. 그렇죠? 매입세액은 차변에 발생하잖아. 정리할 때는 크로스 해서 우리가 해줘서 우리가 차변이 모자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차변이 모자르면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대변이 모자르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수금은요 환급이에요. 환급을 얘기하는 거고 미지급 세금은 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납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만약에 저기 있더라 전자신고가 있더라 그러면 자비익이 들어가겠죠. 이건 전자신고 만원입니다. 원래 자비익은 항상 대변에 발생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신고 납부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원래는 여기에 부가세가 발생할 때는요, 이걸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다가 부가세 발생 시에는요,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발생 시에는 차변에 원래가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되는 거고,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뭐라고요? 매입세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매출세액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생하신 것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수급, 여기 말하자면 부가대급금이 여기 뭐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파란색은 매입세액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요 매입세액은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고, 정리할 때. 부가세 수급, 매출세액은 대변에 있다가 정리할 때는 무슨 변에 가는 거예요? 차변에 가서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야. 이해가 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 납부시 할 때는 여기 볼게요. 납부할 때 이거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했는데 납부시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납부하는 거예요. 전자신고 있든 없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만약에 환급시 환급할 때는 환급시 여기가 미지급세금이 아니고 여기가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 납부하고 환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4월 25일 그 다음에 7월 25일 그 다음 10월 25일 그 다음 익년 1월 25일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요 익년 이렇게 납부 4번 이렇게 납부하는 거야. 납부는요. 아무 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납부시. 됐습니까? 환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환급도 마찬가지예요. 단 여러분들 환급할 때는요. 장부 작성되지만 환급은 언제 때만 해주는 거야? 확정 때만 해주는 거야. 돈을 집행할 때. 그 다음에 전자신고도 확정 때만 하는 거야. 예정 때는 전자신고 없어. 만원. 이해가십니까? 확정 때만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 표시하지만 진짜 돈은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정 때에는 확정 때 미수금을 털고 나머지 납부하는 거야. 전자신고는 6개월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해줘. 그래서 1년에 큰 회사가 작은 회사가 2만 원이야 무조건. 알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걸 가지고 제가 요걸 합정해서 보시는 거고요. 자, 요거는 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뒤에 나왔나 여기? 없죠?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데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합계표가 있고 또한 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요. 계산서 합계표. 요거는 항상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전자세금계산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이 세금계산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요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자 빠지고 세금자가 전자 계산서, 종이 계산서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뭐도 있겠습니까? 매입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있고요. 여기도 매입전표도 있고 매출전표도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 보셔서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시험 문제 좀 잘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전자가 됐던 종이가 됐던. 이해갔습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직접 입력했던 거 있죠? 요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성전자 거 있죠? 이승주 거를 한 거 요걸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는 여기 두 개 다 나와 있지만 회계관리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죠. 여기에 보시면 세금의 합계표 볼게요. 이 세금의 합계표입니다. 이 합계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출 매입이 다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가 요거 그냥 조회해 볼게. 여태까지 안 나오는데 우리 몇 회 했었죠? 뭐만 나왔었나? 우리는 2, 4분기를 했었나? 2, 4분기 그리고 조회 한번 해볼게요. 아닌가? 2기 예정으로 했었나? 2기 예정 3, 4분기 우리 요걸 했었나? 나오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전자세금계산서 10일 이내 전송비라고 나왔죠? 여기가 나와 있는 그대로 써줄게. 전자세금계산서 뭐예요? 11일 이내 전송 이게 나온 거야. 요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됐습니까? 종이는 여기에서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는 뭐냐? 전자세금계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일 경과라고 써있어. 경과. 됐어요? 됐나? 자,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야. 아셨죠? 여기 이렇게 봐주시는 거야. 근데 여기는 종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산서 합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또 그대로 봐주셔서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는 전자계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11월 이내가 아니고 11월 경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한번 더 보여준다면 매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그래서 전자외라고 써있죠? 전자는 전자고 전자외는 종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됐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거야.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에서 꼭 뭐가 나와요? 매수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 매수. 알겠습니까? 매수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매수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아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 있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들은 여러분들 단독주택은 제외입니다.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단독주택은 계산서이기 때문에. 요 부동산 임대는요, 과세사업자여야 되는 거예요. 과세사업자. 오피스텔 같은데, 상가. 알겠습니까? 단독주택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단독주택은 월세도 면세야. 근데 오피스텔은 뭐야? 월세 부가세 붙이잖아. 그 부가세 붙이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는 부동산 임대는 여러분들이 입력만 잘 하시면 된다. 항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항상 변한다.
그래서 정기 이자율을 항상 그거 클릭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여기 현금 영수증 발행 직계표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더 정확하게 쓰자 그러면 원래가 신용카드 뭐라고 써 있어?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발행 직계표, 그 다음에 찍을 거 수취 명세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수취 명세서 이렇게 안 적혀 있어. 이렇게 ERP는 이렇게 적혀 있어.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 달라. 아, 나도 짜증나. 어느 때는 매입세 불공제인데 어느 때는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야. 또 이렇게 다 조금씩 달라. 내가 프로그램 4개 하는 사람이야. K랩 여러분도 3개 하잖아, 규리씨. K랩, 더존, iQube ERP, XP ERP. 나는 부동산 저기 뭐지? 아파트 관리 여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너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내가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야. 자, 비웃었어. 자, 그래서 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요거 여러분들 요것을 그대로 수취명세를 작성하잖아. 열면 여기 안에 다 나오는 거야. 봐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야. 수취 매입 거, 매출 거. 매입 거는 여기에 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나와 있고. 왜? 매출은 한데 몰려 있거든. 알겠습니까? 조회하면 이렇게 모여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현금용 같이 있거든. 하지만 이 수치는 신용카드 수치명세가 있고 현금 수치명세 따로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는 뭐야? 매입이야. 그 다음에 뭐야? 신용카드 발행은 뭐야? 내가 뭘 제품을 팔아서 카드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는 카드는 수치명세서, 받는 카드는 매출 직계표, 발행 직계표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내용물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라고 그랬죠? 요거 좀 달라. 여기는 나눠줘야 돼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만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는 가가, 현가, 매출 전표 이렇게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원래는 매출의 카형도 있어. 카형. 그리고 매출의 카형도 있고, 이것도 여기다 쓰니까 좀 짝짝이라 좀 그렇다. 네, 쓸게요. 매출의 카형. 카형도 있고, 매출의 현가, 그 다음에 매출의 현형도 있어. 뭐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요거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직계표입니다. 요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치명세서는 수치명세 요거야. 요거 수치명세 일로 들어와야 돼. 아예 빼서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가 수치명세서야. 원래가 수치명세서가 여기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고 여기는 신용카드 수치명세서예요. 우리는 여기 수치명세가 들어가는 거고 파란 거 요건 파란색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빨간색이고 이렇게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같이 있어서 그래. 이해가 됐죠? 그 하나는 빨간 거는 빨간 거, 파란 거는 매입의 카가 매입의 현가밖에 안 들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는 그대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출제 명세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나온 거 뭐부터 나와 있어요? 매입세 불구제액이 먼저 나왔네. 요거부터 들어갈게요. 순서대로 적을게. 그냥. 에이, 원래 부동산 아니야? 좀 이따 나와. 다시 할게. 부동산부터 나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여기부터 다시 이해해 주는 거 제대로 해줘야지. 여기에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매입에 그 다음에 계산서 요거까지 다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검정색을 쓸게요. 왜? 매출 매입이 다 있으니까. 매출 매입이 다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전자계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실 거야. 됐습니까? 자,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종이 계단서도, 종이 계단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게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야. 여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라고 안 써있어. 에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여러분들 불공 내역이야. 요거는 여러분들 불공사유 8가지가 있는 거예요. 8가지. 8가지인데 제가 요거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뭐가 빼먹었어. 근굴이 있죠.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까? 요거 빼먹은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했어. 귀찮아서. 왜 안 나와? 아, 이거 원각 찾아야 돼? 좀 치면 나오던데. 아.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요게 나오는 거야. 근굴이 계좌. 요거 나와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볼게요.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게 다 불공이에요. 요거 안 나오니까 제가 좀 잘 안 한 거니까 요거는 8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제가 이왕이면 제가 요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가 신고서만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부동산이 아니고 여기가 신용카드 여기 들어가신 거고, 부동산은 저 밑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자, 이것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은 여기 보세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만이야. 일반 전표는 아니야. 여긴 부가세 신고용이니까. 알겠죠? 오해하지 마. 일반 전표는 아니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만. 부가세가 형성되는 것만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그대로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파란 전표는 뭐야? 매입 거야. 빨간 거는 뭐예요? 매출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세 명세서가 여기에 지금 수출 면장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나왔지만 여기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요게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유형별이 뭐야? 유형이 수출이에요. 수출. 하지만 여기 유형은요, 요 유형은 요건 영세예요. 영세. 아셨죠? 영세로 들어가시는 거야. 요거는요. 알겠습니까? 요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자, 영세율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바로 급하게 해준다고 하면 급한 것도 아닌지 이걸 바로 정리해 준다면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요거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야. 원래가 입력 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요 것들을 내용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 더 그 다음에 바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 바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요 명세서는 요거는 짬뽕이야. 그러니까 수출과 플러스 영세가 플러스가 된 거야. 이해가십니까? 위에 거 수출세 명세서와 내국신용장이 짬뽕이야. 이게 영세율 매출 명세서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출은 몇 번에 있고 1번 단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그 영세는 몇 번? 항상 3번 단에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클릭하잖아. 그러면 조회해 볼게요. 여기는 몇 월부터 몇 월 3, 4분기에서 할게요. 자, 그리고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분할로 했을 때 요게 두 개 합친 거 수출과 영세. 내가 왜 1번, 3번인지 알겠죠? 이게 두 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수출 거 따로 영세율 첨부서를 따로 한꺼번에 볼 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1번, 3번을 쓴 거야. 여기 번호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그냥 쓰지 말아야 또 번호가 없으니까 K레벨 써 있거든. 알겠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영세 알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출 면장 직수출 나올 때 여기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첨부 대출 명세가 이렇게 나온 것들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 세금 계산서 미교부예요. 하지만 여기는 세금 계산서 교부분이어야 됩니다. 꼭 달라요. 근데 여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야. 영세율 세금 교부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영세율 세금 교부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직수출이야. 수출 신고 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건 기업 대 기업이 만나는 거야. 근데 영세율 이건 뭐냐면 오파상 아시죠? 수출 대행업체에 가서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신용장 발급해 오세요. 그럼 신용장을 은행에서 발급해 오는 거야. 그 신용장 한 급 밑에가 구매 확인서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도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좀 뒤로 갈게요. 그래서 한참. 자,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의제가 있는데 이 의제는 여러분들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부동산 아까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게 어디 붙어 있냐면 이게 여기 붙어 있대요. 여기 필요적 기상 누락 있죠? 요거를 설명한 거야.
쌍방의 사업자 번호, 작성일자야, 공급가액과 부가세. 이게 필요적 기단 누락이에요.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 이것만 딱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 얘기해 준 거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도 이거 매출이야. 그래서 매출이고 매출 쪽에 들어간 거예요. 요거 매입은 파란색이고, 요걸 매입은 여러분들 세무 회계 1급이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의제 매입세까지 여러분들 의제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꼭 뭐 갖고 얘기하는 거야? 농산물, 다른 거 안 돼요.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만 가지고 재료를 사와서 공장에 하는 사람들, 통조림 회사. 꽁치 사왔어. 면세를 사잖아. 그래서 통조림은 과세를 팔잖아. 그러면 면세는 세액공제 안 받고 매출세만 잔뜩 내잖아. 나라에서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면세를 매입한 걸 과세를 패니 안 됐잖아. 세액공제 해주는 거야. 요게 이제 이건 1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도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가세 신고서, 지금 제가 안 했던 거 있죠. 그거 좀 이따 하게 되는데, 사업자별 세액 신고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날짜는 우리가 3, 4분기를 했었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사업장별 세액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아, 가표가 얼마 잡혔고, 매출세 얼마나 나왔고, 이게 요 뭡니까? 일기 예정에 다 나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야. 제가 굳이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쓰자면 사업자별 세액 신고서, 사업자별 세액 신고서 여기에 보셔서 불알 어딨지? 이거는 뭐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지 뭐. 사업자별 세액신고서 여기에 작성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많이 보셔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안 나오지만 사업자 단위과세도 이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3, 4분기 분할로 해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사업자별 요것도 여러분들 나온 것도 똑같이 원칙으로 같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뭐 그냥 나온 거 그대로 확인해서 이것도 사업자별 이것도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 단위 과세조야. 단위 과세 사업장별 세액 명세서.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뭐 많이 해당사항은 없으니까 사업장별 세액명세서
요걸 가지고 보시는 거니까 차이점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풀 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해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은 여러분들 딱 몇 개밖에 안 나와. 여기는 딱 요거밖에 안 나와요. 결산은요. 그래서 결산은 딱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유가지급 평가 이거밖에 안 나와. 굳이 나오는 건 소모품 하나 있어. 소모품. 이해갔습니까? 무슨 품? 소모품 하나 있습니다. 그 소모품만 여러분들 내가 더 추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ERP는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원리로서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요건 내가 여기 소모품 나온 거 있죠?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현금가부족 정리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가지급금 정리하는 거. 가지급금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원래는 가지급금 발생시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변의 가지급금. 그 다음에 대변의 뭐 보통예금, 뭐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지급 발생할 때 하는데 가지급금 정산시, 가지급금 정산시, 정산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지급금 무슨 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야? 대변. 그래서 뭐 여비 여기 차변에 뭐 여비 교통비, 뭐 여비 교통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가지급금이 있겠죠. 가지급금 자산이야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급금 정산할 때 이렇게 되고 만약에 또 하나 더 있더라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아, 여기 접대비라고 하죠. 접대비로 처리하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정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또한 가수금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금 발생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수금 발생 시에도 가수금 발생 시에는요 거꾸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보통요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가수금이 됩니다. 가수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요걸 가수금을 다시 또 우리가 발생시고 가수금 정산 시에는요 가수금은 무슨 변에 있다가 대변에 있다가 가수금을 정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가수금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금하고 요걸 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뭐 외상매출금 회수액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선수금 회수액도 있겠고 선수금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가지각색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수금 정산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요거 평가는 우리가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이해갔습니까? 만약에 매도였다 그러면 매도였으면 요거 매도만 바뀌면 되는 거야. ERP에서는 7번에 매도였다 그러면 컨트롤 10 7번 매도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시에는요 매도 가능증권만 바뀌면 돼. 단기매매증권이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 요것도 매도 가능증권, 요것도 매도 가능증권만 바꿔주시면 다 되는 거야. 차액만큼 분기는 똑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요 1번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요 요 1번은요 자산처리법만 나와요. ERP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우리 성급비용이죠. 모든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경우는
하는 경우 다 성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ERP는 그래요. 그래서 자산을 처리해서 요거는 실무에서 하는 거죠. 실무에서. 그래서 기간비용 현황 있죠? 아시죠? 기간비용 현황을 다시 조회해서 분개해 놓고 기간비용 현황을 조회해서 자동으로 계산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론상에선 나오진 않아요. 실무에서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절대 비용 처리 안 나옵니다. ERP는 무조건 자산처리법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산처리법이기 때문에 분개가 항상 먼저 기준거래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거래 시에는 기간 중의 거래야. 기준거래 시에는 차변의 성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 자산에 증가시켜 놓고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나가겠죠. 보통이면 보통 예금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정리시 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뭐 각종 비용이죠. 거의 다 보험료 나와요. 보험료 치겠습니다. 보험료 그 다음에 대변에 성급비용 요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산정리 때는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모품도 요거는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인데, 자, 요 비용처리법, 요것은 다시 한번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비용처리법은 요거는 지금 무슨 분개냐면 결산정리분개예요. 결산정리시 분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결산정리시 분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준거래 때는 기준거래시 분개는 어떻게 나왔느냐? 기준거래 분개는 차변에 소모품 B가 나온 거야. 이건 많이 나와요. 소모품 B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현금 얼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인데 요것을 결산분개를 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진 겁니다. 요게 말하자면 기준거래 때 소모품비로 분개한 것을 소모품비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항상 미사용액 분개예요. 미사용액. 됐습니까? 근데 자산처리법은 요것도 결산정리시 분개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기준거래시 요것도 기준거래시 분개가 기준거래시 요거 소모품으로 전개한 거야. 요건 비용 처리된 거야. 아유, 요건 자산 처리죠. 자산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소모품으로 분개하면 대변 소모품 요걸로 들어가는 거야. 요것이 사용액 분개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액 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소모품비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요거는 정해져 있어. 하지만 소모품은 어떻게 자산 처리가 되는지 비용 처리가 되는지는 우리가 요거는 봐야 됩니다. 요거 소모품이나 소모품 B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부터 쓸게. 비용이고, 그 다음에 소모품은 자산으로 이렇게 소모품이나 소모품을 정리할 경우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결산은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2학기 마저 끝내고 여기 하겠습니다. 자, 실무는 여러분들 아시죠? 간단하게 할게요. 요거 여러분들 회사, 그 다음에 수정, 승인 미결한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한 거 하고,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항상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하고 운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금관리,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데, 꼭 채권 연령 분석은 연령 분석이라고 나와. 그럼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세무구분에서 유형별이나 고정산 매입분이나 예정신고 누락분, 이 세 가지는 메인 매출장은 분명히 줘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뭡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은 요건 오른쪽 상단에 꼭 하나 쓰는 게 있어. 상단에 뭐 무슨 제외 포함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메인 매출장 잠깐 가볼까요? 요거는 제일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전표에 메인 매출장 여기 가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3, 4분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오래 걸려? 자, 요거 기간은 3, 4분기로 우리가 3, 4분기 많이 입력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회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신고 기준에 들어갈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 봐봐. 예정 신고 누락분 제외, 예정 신고 누락분 조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신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자별에서 하시면 쭉 나오면 여기가 고정산 매입 나온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유형별로 많이 나와. 유형별로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세금에서 발행한 게 뭐 있냐? 세금에서 발행한 거. 그럼 세금에서 발행한 것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세금에서 발행한 것들은 여기에 쭉 해서 나와 있는 거, 여기 세금에서 있죠? 여여여 나오잖아. 부는 아니야. 요거는 카드잖아, 수출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에서 발행한 거 요것만 이게 뭐야? 여기다 하시는 거 세금계산서 여는 세금에서 발행한 거야. 부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매입의 불공도 세금에서 발행하잖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자금 현황은 한번 움직여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금 관리를 한번 터치해줘서 고정자금을 명세서를 클릭해줘야 들어가시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